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셨습니까? 바로 전거래일에 무려 5% 가까이 곤두박질 쳤던 지수가 오늘은 4% 넘게 튀어오르면서 낙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였어요. 오늘 하루에만 6% 넘게 급등하면서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투자자들 어깨를 조금은 펴게 만들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넘게 올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좌만 열면 한숨부터 나오던 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파란불 대신 빨간불 보면서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여기서 채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반등을 보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신호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오늘 이 반등이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잠깐 숨 고르고 다시 떨어질 반짝 반등인지 그걸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이번 주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오늘 온통 반등이다, 저가 매수다, 시끄러운 뉴스들 사이에서 정작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진짜 방아쇠는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미국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이 웃는 동안 바다 건너에서는 정반대의 신호도 하나 조용히 나왔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왜 이게 여러분 계좌를 좌우하는지 오늘 영상 중반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요, 그냥 오늘 몇 % 올랐다는 결과만 확인하고 끄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밤과 이번 주 여러분이 실제로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대응까지 통째로 정리해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 밤 미국장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밤과 이번 주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예습이 절반이니까요. 먼저 지난밤 미국장부터요. 간밤의 뉴욕 증시는 세 지수가 나란히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내렸고 S&P 500이 0.19%, 나스닥은 0.05% 하락했어요.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방향을 튼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다시 불거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요. 이 지정학 불안은 곧바로 국제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간밤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89달러 선까지,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3달러 선까지 올라섰어요.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가가 뛰면 물가 걱정이 다시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면서 미래 성장의 기대는 기술주 주가엔 곧바로 부담이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가 금리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어젯밤 뉴욕 증시를 누른 첫 번째 무게추였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나서면서 원유가 지나다니는 길목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유가가 더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가가 잠깐 진정되는 듯 하다가도 완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밤 미국장 보실 때 저는 여러분이 지수 숫자보다 이 유가 그램을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가가 다시 튀면 기술주가 눌릴 수 있고 유가가 진정되면 오늘 우리 반등이 하루 더 이어질 힘을 얻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난주 크게 빠졌던 반도체와 AI 관련주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1.94% 올랐고 AMD가 1.58%, AI 반도체 관련주인 아스테라랩스도 1.8%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빠졌는데 반도체 핵심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와중에도 반도체 바닥엔 사람이 붙고 있었다는 신호죠.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 물밑 외교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확전 우려가 조금 누그러졌고 그 틈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예고했던 오늘 조용히 나온 정반대 신호, 바로 이 대목에 하나 숨어 있었어요. 국내에서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동안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관련 주식은 오히려 1.86% 하락했습니다. 왜 반대로 갔을까요? 먼저 담아뒀던 외국인들이 슬쩍 차익을 실현하고 나간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지금 이 반등을 두고도 시장 안에서는 더 담자는 쪽과 일단 챙기고 빠지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무조건 다 끝났다는 신호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도 좋았어요. 일본 니케이가 휴장 뒤 재개장하면서 2% 넘게 올랐고 중국 상하이와 대형주 지수도 나란히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중재 노력 속에 다소 진정되면서 아시아 전반의 위험 자산을 다시 담는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우리 코스피의 오늘 반등도 이 큰 흐름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과 이번 주에 뭘 봐야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동, 특히 유가가 더 튀는지 진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이번 주부터 줄줄이 쏟아지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방아쇠예요. 자, 이제 오프닝에서 예고했던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에 가려서 다들 그냥 넘겨버린 이번 주 진짜 이벤트요. 바로 현지 시간 22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그리고 테슬라, 여기에 반도체 기업 인텔까지 이번 주에 줄줄이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이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 뭡니까? 바로 AI였죠. 그런데 그 AI라는 게 결국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먹어치우면서 돌아갑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AI 인프라에 돈을 계속 쏟아붓겠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 메모리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본적 지출, 흔히 캐펙스라고 부르는 설비 투자 계획이에요. 쉽게 말해 구글이 AI를 위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쓸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 데 쓰이니까 삼성전자한테는 그대로 호재예요. 반대로 이제 좀 아껴 쓰겠다는 뉘앙스가 나오면 메모리 수요 기대가 꺾이면서 반도체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텔 실적도 중요합니다. 인텔은 반도체 업황 자체의 체온계 같은 회사라 인텔이 내놓는 전망에 보면 지금 반도체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빅테크 실적에서 우리 AI 투자 계속 늘린다는 신호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좀 속도 조절하겠다는 신호가 나오느냐 이게 그대로 삼성전자 주가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 전략가는 기업 실적 자체는 견조하지만 이란 사태가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분석가는 증시가 제대로 반등하려면 중동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거대 기술 기업들의 강한 실적이 확인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결국 이번 주 시장의 열쇠는 두 개, 중동과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앞서 TSMC와 삼성전자는 최근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 표현을 빌리면 지금은 기대가 워낙 높아서 조금만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와도 받아줄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실적이 좋아도 딱 예상만큼이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주가가 위로 갑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아주 팽팽한 긴장의 정체예요.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거죠.
이걸 시험 성적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반에서 늘 1등 하던 학생이 이번에도 90점을 받아왔어요. 객관적으로 훌륭한 점수죠.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이 학생은 당연히 100점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90점은 오히려 실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장주들이 딱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웬만큼 잘해서는 박수를 못 받고 기대를 뛰어넘어야만 주가가 오르는 자리. 그래서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오늘 반등이 진짜 추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주저앉을지를 가르는 진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른 것만 보고 마음 놓기엔 앞에 놓인 변수가 이렇게나 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오른다는 거야? 다시 빠진다는 거야? 그 답답함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음 좀 가볍게 해드리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봐도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전 거래일에 5% 가까이 빠졌던 시장이 오늘 4% 넘게 되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낙폭이 컸던 그 자리에 다시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 넘게 급등한 것도 어젯밤 미국에서 마이크론과 AMD가 반등한 것도 다 같은 신호예요. 반도체 바닥엔 여전히 사람이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업황 그 자체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는 건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중동이라는 외부 변수,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다는 부담, 이 두 가지 때문에 잠깐 숨을 고르는 겁니다. 정작 AI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수요라는 큰 물결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 안엔 삼성전자가 만든 메모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뭐였나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못 내서였나요? 아니죠. 앞서 삼성전자와 TSMC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정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라는 삼성전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어요.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그대로인데 남의 집 불구경하다가 놀라서 주가가 빠진 격입니다. 이런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진짜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주가는 결국 그 실력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회사가 망가져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겁을 먹어서 빠진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공포로 출렁이지만 회사의 실적과 업황은 그 공포와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삼성전자 평단가가 얼마쯤 되시나요? 어떤 분은 이미 수익 구간이실 테고 어떤 분은 아직 한참 물려 계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 평단가를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오늘 반등이 여러분 계좌엔 어느 정도 위로가 됐을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정말 하나하나 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계신지 그걸 알아야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더 정확해지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 여기 댓글에서 서로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오를 거다 빠질 거다 단정하지 않고 자꾸 대비하자는 말만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 이런 큰 실적 발표나 이벤트를 앞두면 이번엔 무조건 좋게 나온다 확신하고 미리 크게 베팅하곤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확신하고 들어가면 꼭 반대로 갔어요. 좋게 나올 거라 믿고 샀는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무너지고 이번엔 무섭다고 다 팔았더니 다음날 튀어오르고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르는 그 마법 같은 일을 몇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종목을 실적 좋게 나올 거라 확신하고 제 자산의 대부분을 밀어넣은 적이 있어요. 뉴스도 다 좋았고 전문가들도 다 좋다고 했고 저도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발표 다음 날 그대로 급락했습니다.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었던 거예요. 숫자는 좋았는데 주가는 빠지는 그 황당한 경험.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이랑 어딘가 닮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미래를 맞힐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구나. 그날 이후로 제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측하는 걸 그만두고 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모든 경우를 미리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어떤 뉴스가 터져도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이미 그 경우를 대비해 놨으니 당황하지 않고 좋게 나와도 흥분해서 뇌동매매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판단이 더 정확해졌어요. 돌이켜보면 돈을 잃었던 시절에 저는 늘 시장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시장이 어디로 가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계좌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얘기를 이렇게 힘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동이라는 변수와 실적이라는 변수, 이 두 개가 동시에 시장을 흔드는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딱 바로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중동이 진정될지 더 터질지,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미리 맞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다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어느 쪽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본을 통째로 만들어놨습니다. 두 가지 자료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자료는 이번 주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세 갈래 길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빅테크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중동도 진정되면서 주가가 위로 뚫고 오르는 경우, 이때는 추격 매수의 욕심을 조심하면서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둘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중동이 다시 터지면서 실망 매물의 아래로 빠지는 경우, 이때는 손절이냐 버티기냐 아니면 오히려 분할로 담을 자리냐. 셋째, 이도저도 아니게 위아래로 지지부진 횡보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비중을 관리할지.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옆으로 기면 기는 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요. 두 번째 자료는 과거 급락 차트 사례 매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하락과 반등의 모양이 과거 어떤 급락 국면과 가장 닮았는지를 찾아서 나란히 대조해보는 자료예요. 사실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모양으로 바닥을 다지고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진짜 반등이 시작됐는지 그 기록이 차트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역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도 비슷하게 운율을 타는 경우는 참 많거든요. 과거에 이런 모양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지금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지금이 공포의 팔자리인지 아니면 인내할 자리인지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이름과 평단가를 남겨주세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든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이든 다 준비해뒀습니다. 종목과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그 종목이 과거 어느 급락 차트에 어느 지점과 닮았는지 대조해서 세 갈래 시나리오와 함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심시켜 드릴 게 있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광고나 스팸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오직 자료 전달을 위한 연락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에요.
그리고 과거 차트 사례는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례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판단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의 반등은 분명 다행스러운 신호이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중동이라는 변수와 빅테크 실적이라는 변수, 이 2개가 오늘 반등이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반짝인지를 최종적으로 가릅니다. 그러니 오늘 올랐다고 방심하지도, 그렇다고 마냥 겁먹고 던지지도 마세요.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확신할 때가 아니라 양쪽 다 준비해둘 때입니다. 둘째,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AI 투자를 계속 늘린다는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게 나오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수요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과 이번 주 남의 나라 실적이 아니라 내 종목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셋째,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세요. 오를 때도 빠질 때도 횡보할 때도 각각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면 어떤 뉴스가 터져도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판단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미국장 그리고 이번 주 실적 시즌, 분명 쉽지 않은 한 주가 되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으로 이미 절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든 또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십시오.